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호치민호치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포워딩 업체가 현지 포워딩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7년을 베트남 호치민에서 포워딩 업무를 한 경험을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며,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별도 포워딩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국제 통상론에 따른 큰 흐름과 맥락은 상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포워딩 업무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그렇진 않고,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주변에 훨씬 저보다 포워딩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꺼내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포워딩 업체는 현지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포워딩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의외로 포워딩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아니 당최 포워딩은 무슨 일을 하는 게 포워딩이라고 할까요? MVOCC 위쪽? 아래쪽?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화재 대리운으로서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운송에 따른 일체의 부대 업무를 처리하고 복합 운송 시스템 하에 컨테이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 운송 설비를 갖추고 집합 운배 혼재 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적 의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국제물류주선업 혹은 복합운송주선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A라는 화주가 있어요. 화주는 화물주인, 한국에서 호치민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 화주가 막 선박 회사랑 일일이 연락해서 선박 스케줄을 확인해야 되고, 운송사랑 연락해서 운송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전세 사무소에 연락해서 수출입 통관도 알아봐야 되고, 일일이 이런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인 포워딩 업체를 찾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토탈 운송 대행 서비스업인 거죠. 입장에서는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절약되니까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왜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현지 포워딩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베트남 호치민을 포함해서 남부 지방에는 한국계 포워딩이 약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계 포워딩만 300개이고 거기에 외국계 현지 포워딩까지 다 합치면 그 양은 어마무시하겠죠.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현지에서 상주하고 있는 베트남에 있는 포워딩을 찾는 이유는 믿고 맡기려는 로컬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야겠네요. 본인이 만약에 A라는 미국에 있는 포워딩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각 지사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포워딩 회사가 그렇게 글로벌하게 크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도착지 호치민으로 컨테이너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종 도착지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을 받아주고 최종 화물 주인에게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착지에서 믿고 신뢰할 만한 포워딩, 즉 파트너를 찾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현지 여기서 영업을 해서 화물을 따오면 그건 이제 프리화물이 되는 것이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다른 포워딩에서 영업을 해서 여기 저희한테 보내주는 게 노미네이션, 즉 노미화물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미화물을 보내주는 곳이나 노미화물을 받는 곳이나 회사가 아니라 파트너 혹은 대리점 관계라고 칭합니다. 상호 존중하고 존칭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상호 업무 협조 아래 진행되는 일들이 물 흘러가듯이 잘 진행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늘 일이라는 게 저희 뜻대로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미된 해물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파트너 관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 같은 회사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쌍욕을 들어먹게 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상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80% 정도는 뭐 앞으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이것도 케바케긴 하지만 나머지 20%는 막 미친 개입니다. 미친. 어떻게든 막 물어뜯고 자기들은 결국 책임지지 않으려고 밀어붙이는 게 미친 개가 따로 없습니다. 비단 이런 일이 뭐 서로 같은 입장에 있는 포워딩 뿐만 아니고, 특히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화물 주인이 미친 개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돌아가서 결국 요점은 제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하는 포워딩 업무는 제가 생각하는 포워딩은 제가 현직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는데, 소위 말해서 을 중에 직종 자체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무슨 일만 터졌다면 다 포워딩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낫기 늦었다고 지랄하고, 낫기 늦어서 클레임 맞으면 누가 책임질 거나 지랄하고, 클레임 걸겠다고 지랄하고. 제일 만만한 포워딩에다가 욕을 한 가지씩 들어먹고 하는 게 포워딩 업무입니다. 욕바지 맞나요? 제가 지금 현직에서 종사하시고 이 포워딩 업무에 보람차고 애정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왜냐면 제 주변에도 현직에서 포워딩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아무쪼록 오늘 제가 이래저래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포워딩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주제는 충분히 이야기 드린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뭐 통상 실무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뭐 베트남 세관이나 베트남 통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아니면 뭐 베트남 이 현지 직원들이랑 관계나 그런 영상을 다음에도 계속 찍고자 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영상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